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프리미어리그 역사뿐만이 아닌 리버풀 전체 역사를 통틀어도 최고의 공격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선수, 리버풀의 유일한 킹, 케니 달글리시에 비견되었던 킹 루이스 수아레스. 새 시즌 반밖에 뛰지 않았지만 리버풀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을 듣는 이 선수는 대체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다뤄보려 합니다. 더불어 13-14 시즌 수아레스와 비교되는 17-18 시즌 살라,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죠. 두 선수 중에서 누가 더 큰 영향력, 임팩트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내용을 추가해가며 뛰어남의 정도를 따지는 게 아닌 각자 얼마나 위대한 시즌을 보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이스 수아레스 관련만 나옵니다. 개인 퍼포먼스는 어떠했는가? 루이스 수아레스를 향한 여러 찬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함께 우승 트로피에 도전했던 스티븐 제라드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함께 뛰었던 선수들 중 단연 최고의 선수였다. 제이미 캐러걸은 고작 3시즌 반밖에 뛰지 않은 이 선수를 두고 간단히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다. 역대 최고의 선수들을 논했을 때 그는 5손가락에 들어갈 것입니다. 득점하는 방식, 플레이 방식 모두 놀라운 수준이었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단일 시즌 가장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인 선수들의 이름을 나열했을 때 최상단을 앞다투는 선수 중 하나가 바로 루이스 수아레스입니다. 누가 더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13-14 시즌 루이스 수아레스가 보여준 퍼포먼스와 견줄 만한 선수들의 기준은 리그 30골이었습니다. 03-04 시즌 앙리의 30골, 07-08 시즌 호날두 31골, 11-12 시즌 반페르시 30골, 17-18 시즌 살라 32골. 프리미어리그 전체 커리어를 두고 본다면 수아레스의 자리가 없겠지만 단일 시즌 한정으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앙리의 이름을 꺼낼 만큼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쳤던 게 바로 13-14 시즌 수아레스입니다. 다양한 기록들을 가져오면 프리미어리그 최초 한 팀을 상대로 3번의 해트트릭 달성, 프리미어리그 최초 4경기 연속 멀티골, 프리미어리그 최초 한 달간 10골 이상 기록, 리버풀 선수 최초 크리스마스 이전 19골 달성, 2위 기록은 16골, 수아레스는 고작 14경기 만에 달성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20골 득점, 시즌이 종료되었을 때 기록으로 가져오면 33경기 출전 31골 12어시스트 기록, 95.6분당 1골, 찬스 메이킹 87회, 슈팅 152회, 유효 슈팅 81회, 유효 슈팅 비율 53%. 아래는 모두 프리미어리그 최초 기록으로 최다 득점 동률 31골, 직접 프리킥 역대 최다 28번, 박스 안에서의 24골, 박스 안에서의 유효 슈팅 35회, 오른발로 20골,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어시스트 11회, 골대 9회, 후스코어드 기준 MOM 14회, 유효 슈팅 81회, 페널티킥 3회 창출, 역대 최다 드리블 시도 237회, 정확한 스루패스 16회, 이안 러시 이후 최초 리그 30골 달성, 리버풀 역사상 최초로 5경기 연속 안필드에서 멀티골 득점. 현재는 많은 기록이 새로운 선수들로 하여금 깨졌겠지만 징계로 인해 5경기를 결장했음에도 단순히 득점뿐만이 아닌 플레이메이커로서도 완벽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괜히 프리미어리그의 킹 티에리 앙리를 소환한 게 아니며 리버풀의 킹 케니 달글리시를 소환했던 게 아닙니다. 득점만을 따진다면 페널티킥 없이 31골, 한 시즌 동안 12번의 페널티킥 찬스가 있었는데 이 중 6번의 득점만 하더라도 37골, 22-23 시즌 홀란드가 기록한 36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결정력을 보였던 홀란드마저도 만약 페널티킥을 제외한다면 리그 29골, 다음으로 찬스 메이킹 87회, 이는 21-22 시즌 선수들의 스탯으로 비교했을 때 87회를 달성한 케빈 데브라이너와 동일합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케빈 데브라이너,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플레이메이커들과 나란히 하는 기록이죠. 드리블 시도 237회, 이를 프리미어리그의 대표적인 드리블러들과 비교해보자면 22-23 시즌 사카, 21-22 시즌 생 막시맹, 2021 시즌 트라오레, 19-20 시즌 자하, 18-19 시즌 자하, 17-18 시즌 아자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위권에 있는 드리블러들과 흡사한 드리블 시도를 보였습니다. 성공률은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솔직히 이들보다 낮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하지만 수아레스는 최전방에서의 압박, 수비력도 최상위권에 속했으며 그 와중에 홀란드급 결정력, 데브라이너급 플레이메이킹 능력, 자하급 드리블 시도, 단순 수치상으로 얘기하다 보니 의아하실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 수아레스를 보지 못한 분들에게 대략적인 임팩트를 느끼게 해줄 만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타일이 위에 나온 선수들과 비슷한 게 아닌 저 셋의 능력을 합쳐놓은 느낌을 주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시즌을 보냈던 것인지 감이 오시죠? 다음으로 팀 성적, 개인의 퍼포먼스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수아레스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승 타이틀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승 트로피를 가져온 것도 아니면서 왜 이리 호들갑이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리버풀은 리그 우승권에 전혀 근접한 팀도 아니었으며 솔직하게 말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가져오는 것만 해도 거의 반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죠. 참담한 순위. 수아레즈가 이적해온 10-11 시즌 겨울에서부터 13-14 시즌까지의 팀 순위를 보면 10-11 시즌 리그 6위 59득점 44실점 승점 58점으로 에버튼보다 겨우 4점이 높습니다. 11-12 시즌 리그 8위 47득점 40실점 승점 52점 에버튼보다도 낮습니다. 4위권과는 무려 17점 차이. 당시 47득점은 메시, 호날두의 한 시즌 득점과 비슷하며 리버풀은 치욕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2-13 시즌 리그 7위 71득점 43실점 승점 61점으로 역시나 에버튼보다 낮은 승점이었습니다. 4위권 아스날과도 12점 이상 차이가 났었죠. 세부적인 리버풀 선수단의 퀄리티를 얘기하면 더욱 처참합니다. 수아레스의 천재성, 능력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면서도 리버풀 선수단은 수아레스의 수준을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훈련에 참여했을 때 잉글랜드의 최고 테크니션인 조콜은 첫 세션이 끝나자마자 제라드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와 계약할 수 있었을까? 수아레스와 함께 훈련한 모든 선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부분은 비현실적인 수준의 선수였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선수를 두고도 10-11 시즌부터 12-13 시즌까지 챔피언스리그 문턱에도 접근하지 못했던 게 리버풀입니다. 하지만 수아레스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던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12-13 시즌 새로 부임하자마자 센터 포워드로 전환시키며 수아레스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준 덕에 리버풀의 전반적인 득점 수준은 챔스권에 해당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후 13-14 시즌 무려 101득점 50실점 완전한 암흑기에 빠져들어 매 시즌 7-8위에 해당되는 리버풀이 순전히 득점력 하나만으로 우승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해당 시즌의 기대 득점, 기대 실점 값을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당시 모든 경기를 보지 못한 분들도 경기력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죠. 우측은 경기당 기대 득점값, 좌측은 경기당 기대 실점값,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최종 리그 순위입니다. 리버풀은 기대 득점값에서 전체 1위, 맨시티보다도 높은 대략 2.5득점을 보였습니다. 이를 38경기로換算하면 시즌 기대 득점값이 무려 95, 실제 득점인 101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22-23 시즌 우승한 맨시티의 시즌 기대 득점값이 78.7, 실제 득점 94입니다. 좌측에 있는 경기당 기대 실점값으로 보면 리버풀은 첼시, 맨시티, 맨유, 사우스햄튼, 아스날, 토트넘,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낮고 웨스트 브롬위치, 스완지 시티와 흡사한 수준의 수비력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대략 1.35 실점이라고 봤을 때 이를 38경기로 환산하면 시즌 기대 실점값이 무려 51.3 실점, 실제로 리버풀은 50 실점을 채웠죠. 전 시즌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기대 실점값과 비교하면 토트넘, 브렌트포드, 브라이튼, 맨유, 리버풀, 아스톤빌라, 첼시, 웨스트햄 대략 10위권에 해당되는 수비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 실점값이 10위권이라 한들 최종 성적도 10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승 타이틀을 도전할 만한 수비력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 멘탈리티 변화, 이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수아레스의 영향력을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멘탈리티 변화입니다. 전 스포츠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아무리 선수단의 퀄리티를 높이고 투자를 많이 한다 한들 위닝 멘탈리티를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시 리버풀은 위닝 멘탈리티는 당연히 없고 루징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터라 조금이라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려다가도 한번 패배하면 연패를 줄줄이 하는 최악의 팀 중 하나였습니다. 축구의 결과는 경기장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은 훈련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누구도 스티븐 제라드, 제이미 캐러거와 같은 열정 그리고 집착을 가진 선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바꾼 것이 바로 루이스 수아레스입니다. 제라드의 인터뷰를 보시면 저는 리버풀 훈련장에서 새로 영입된 선수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훈련 모습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지켜봤죠. 우리가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온 것인지 또 다른 바보를 데려온 것인지 아니면 왕을 데려온 것인지 사비 알론소를 데려온 것인지 디유프를 데려온 것인지 루이스 수아레스를 데려온 것인지 발로텔리를 데려온 것인지 여기서 나온 발로텔리 디유프는 불성실한 훈련을 보이며 제라드에게 직접적인 싸움, 충격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디유프는 팀을 떠나고 나서 제라드에게 인종차별자다, 흑인 선수를 환대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피해를 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참고로 제라드의 우상이 존 반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저런 소리는 하지 않았겠죠. 이처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 아무리 잘해도 의미 없었습니다. 언제나 트레이닝 관련해서는 이런 말을 했었죠. 보통 최고의 선수들은 훈련을 일상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이었고 꾸준히 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사비 알론소도 그런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 첫 훈련 5분 만에 패스 스킬만으로 그가 대단한 선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훈련을 거쳐 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뷰를 수아레스 관련해 똑같이 했었죠. 리버풀에 합류한 많은 공격수들은 캐러거나 다른 주변 선수들을 존경하며 훈련했지만 수아레스는 훈련 중에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존경심을 가진 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리버풀의 최고 선수가 될 것임을 몇 주가 아닌 며칠 만에 바로 알았습니다. 수아레스는 완전한 전사였습니다. 치료실에도 들어갈
들어가지 않고 트레이닝 한 세션, 한 경기조차도 빠지지 않겠다는 그 강건함 때문에 페르난도 토레스를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수아레스는 똑같았습니다. 축구에 집착을 했죠. 수아레스에게서 제 자신의 무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 또한 길거리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그러한 집착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2011년 1월 31일에 입단한 뒤 메루드에서 꼬박 하루를 보낸 그가 보여준 축구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또렷해서 저를 숨죽이게 했습니다. 그는 챔피언스 리그나 월드컵을 뛰는 것처럼 5인 훈련에서 이기기 위해 뛰었습니다. 만일 그가 속한 팀이 메루드 훈련장에서 패배하면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항상 그는 이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강렬함과 열정이 너무나도 좋았고 기술 능력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선수들과 훈련을 해왔지만 저는 언제나 루이스가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훈련장에서의 태도, 열정만을 가지고 이렇게 매년, 아니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보면 수아레스가 가진 열정과 집착, 그리고 주변 선수단에게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스크린으로 선수들의 결과물을 보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훈련장에서의 태도입니다. 10명의 선수들 중에서 1명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나머지 9명의 선수들에게도 빠른 속도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10명의 선수 모두 열심히 훈련에 임해야만 전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죠. 이 부분이 언제나 잘하는 팀이 잘하고 못하는 팀이 언제나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7, 8위권에 해당되던 팀이 4위권이 아닌 우승권에 도전하는 것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의 위대함이며 지금도 루이스 수아레스의 이름이 팬들에게서 회자되는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 13-14 시즌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논쟁을 하는 데 있어 언급되는 수치상의 기록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기장, 훈련장에서 보인 수아레스의 영향력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우승이라는 꿈을 꾸게 해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루이스 수아레스는 평생 리버풀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네요. 보다 상세히 보충되는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살라랑 수아레스를 비교하는 영상에서 언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은 17-18 시즌 살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